상황이 좀 안 좋은 경고성 동영상을 촬영하게 될 겁니다. 경기 상황이 그 확장 국면 끝자락에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최근 3일 연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그 강도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의 흐름은 이건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잭슨홀 에서 발언이 나올 건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장에서 이게 흔들리기 전에 안정화 국면에 있을 때는 여기가 퍼센테이지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간 목이 말할 때마다 약간 간지러워서 기침 나오는 현상이 자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쪽 영역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이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보면 이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베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준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이다. 잭슨홀에서 그런 얘기 때 그런 시장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좀 더 뒤에 보겠지만 복합적이겠죠. 다만 저는 매파적 발언을 지금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쳤기 때문에 0.5 정도 수준으로도 급격한 상황 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상승 강도를 다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다시 위로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시건 그 소비자 기대심리, 인플레이션 기대심이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 좀 보면 굳이 0.75를 올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쪽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유로존의 서비스 PMI 지수를 보면 지금 거의 50에 붙었죠. 지금 40, 그러니까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제조업 지수는 이미 수축 국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내려오면서. 다만 이제 강도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게 월초에 플래시가 나온 거, 플래시가 아니겠구나. 이게 그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나은 거지. 지금 8월 들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유럽 쪽이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쪽이 그 에너지 문제가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뭐 마켓에서 나오는 PMI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 기관이 있지만 ISM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걸로 보면 이게 아직은 발표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8월 3일날 발표된 거고 9월 초에 발표가 되죠. 8월까지 발표된 걸 보면 일단 반등을 했고 서비스업 지수가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내려오다가 그 하락세를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ISM에서 나오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지수는 반등해서 좋게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좋은 공간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보면은 리테일 세일이 나왔거든요. 리테일 세일 나온 거 보면 8월 15일 날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왔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다시 증가한 건 맞지만 기대치는 5% 상승을 기대했는데 2.7이니까 그렇게 기대치만큼 서비스업 쪽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조업 지수는 수축국면을 다시 떨어졌어요. 그 10시 자꾸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딴지를 거는 액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이 자꾸 중국에 있는 그 생산 공장을 다시 베트남 쪽으로 자꾸 계속 옮기고 있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국뽕이 막 차올랐잖아요. 그것이 서방에 대한 어떤 반감, 뭐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도 있고 여러 가지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 경제에 긍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떠받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이 중국의 그 대출금 기준금리 LPR 쪽을 보면 이게 8월 22일 날 LPR 내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5년짜리도 내렸고 이거보다 짧은 중기자금 대출 관련 이 중기 자금 대출 관련 기준금리인데 그것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들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완화하고 있는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 쪽을 쥐어 짰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부동산 그 대출 상환을 안 하는 그런 막 국민들의 운동도 막
뉴스 보도가 되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완공 아파트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들한테 이제 특별 대출들을 막 해주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총력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제로 코로나라 이런 쪽,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로 인해서 뭐 그리고 러시아 쪽이 편을 들고 있는 그 중국 쪽, 그래서 뭐 서방 기업의 이탈,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과연 경기 사이클을 다시 회복시켜서 글로벌 경제를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부분을 뭐 보면, 원래 그 신용 팽창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 만들어지면서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현상들이 스타트 포인트로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모기지 업체가 파산됐다고 최초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어제 새벽, 그저께 밤, 뭐 이때 나왔던 보도인데, 처음으로 모기지 업체가 파산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신용 부분에서 큰 영향이 있는 거냐, 줄줄이 파산이 만들어질 거냐, 이거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건 가계, 미국의, 이거는 이제 뉴욕 연준의 가계 대출 관련된 연체율입니다. 90일 이상의 악성 연체죠. 근데 보시면 크게 연체율이 들려서 올라가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이거는 그 연체율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상위 두 개를 보면,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연체율 두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올라오고 있죠, 두 개. 이 두 개가 뭐냐? 하나는 크레딧 카드 관련된 연체율입니다. 추세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연체율이. 두 번째가 녹색인데, 요게 소비자 신용입니다. 요거 녹색, 연두색. 이것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소비자 대출 쪽에서 약간씩 연체율이 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은행의 대출 태도거든요. 연체율은 소비자 쪽에서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크레딧 카드하고. 근데 대출 기준 강화는 기업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위로 뚫려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경기 끝자락에 오면 이렇게 대출 강도가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최근 패턴을 보면 이 두 개, 파란색과 빨간색이 올라오죠.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대출 기준이고요. 이제 빨간색이 소기업 대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과 산업 기업 대출이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나 크레딧 카드, 오토론 이런 것들도 강화되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아직 그 강도는 기업 대출보단 덜한 편이에요. 다만 추세적으로 이게 계속 들리고 있다는 부분은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 후반부로 내치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 10년 만에 3개월 국채 수익률하고 10년 만에 2년 국채 수익률 중에 10년 만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은 이미 바닥을 찍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상황에서도 경기 후반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금리가 상승이 많이 올라가고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면 그 신용을 창출해주는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마진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타이트하게 조이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끝자락에 가고 있는 국면이고,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내년도 중반쯤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거든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5.25까지 올라가고, 뭐 내년도 3월 보면 3.75에서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죠. 근데 2월달을 보면 2월달은 여기가 높죠. 3.75. 그러니까 3월달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월달이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멈춰있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한 4%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한 여름께쯤 되면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3.75가 더 높죠. 4.0보다. 그러니까 내년 한 6월께쯤 되면, 여름 되기 전에,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중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경기 수축이 거의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40% 얘기를 하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7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 수축은 100%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거는 경기 방어를 위해서 내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경기 사이클 이전에 정점을 주식이 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길어봐야 내년도 봄께 주시장이 정점을 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PMI 지수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가을 겨울을 잘 넘겨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을 겨울에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에너지 위기가 지금 잘 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말일 30일이라고 9월 초에요? 한 2, 3일인가?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푸틴이 겨울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난방뿐만 아니라 공장을 돌리는데도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발로 경기 수축이 심화되면서 그게 주식시장을 아래로 짓누를 것 같은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코로나 확진이거든요. 작년도 2021년도를 보면 봄철에 한번 강화됐, 그러니까 겨울에 2020년도 겨울에 급등했다가 내려왔던 게 봄철이 다시 강화될 때 내려왔는데 여름에 활동력이 높아지면서 다시 높아지고 겨울에 급증했거든요. 최근 보시면 여름 활동력이 좋아서 급등했다가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겨울에 임박하면 이게 다시 들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활동력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겨울철에. 그래서 푸틴의 에너지 작당지라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겨울철을 안전하게 주식시장에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정점을 찍으면 그게 요번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마지막 정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포커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가 주식을 이 상황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코로나나 그러니까 다른 경제 상황이 잘 떠받쳐 준다 하더라도 그냥 밑으로 아래로 세차게 내려가질 않고 일정 부분 반등한다거나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시건 시민지수나 이런 것들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주식시장을 떠받친다 하더라도 이 유럽 겨울에 푸틴이 난리를 에너지 가지고 친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 확장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주식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무사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도가 되면 봄을 지나 여름 되기 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걸 보면 그 이전에 주가 정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주가 정점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한 봄께쯤, 한 2, 3월께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위험 자산을 확대하기보다는 계속 축소해야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